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번 시간에 조세 총론 부분을 공부를 하셨고, 오늘부터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지방세법 1조부터 22조까지 규정으로 열거되어 있는 지방세법 중에 취득세 부분을 다룰 건데요. 이 취득세는 시험에서 매번 세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여러분이 기본서 수업을 하시면서 그날 수업한 내용은 이해를 하셨으면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는 효과가 바로 뭐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수업을 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러분이 수업 들은 것을 복습을 하셔서 그것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된다. 세법은 용어를 많이 들어봤던 용어가 나오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않으면 무엇을 공부했는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끝나고 나면 그 단원에 대해서 반드시 복습을 하고, 그 복습할 수 있는 내용은 어디까지냐, 그것은 제가 수업을 하고 수업 끝나고 마무리하면서 그 단원에 요약을 할 거고, 그것을 프린트 자료로 올라갑니다. 매주. 그러면 수업을 끝내놓고 여러분이 한번 기본서를 다시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프린트에 이론 빈칸 채우기를 아는 것만큼, 생각나는 것만큼 정리해 보시고, 그것이 생각이 안 나면 교재를 한번 다시 보시고, 이렇게 해서 빈칸을 하나하나 채워 나가면 그것이 완벽한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는 도대체 어떤 거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취득세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취득세 구체적으로 성격 개요 들어가는데, 개요 잠깐 보실래요? 개요. 자, 역사죠. 취득세는 여러분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것은 메모하지 마세요. 이미 지금 2017년 오늘이 12월 11일입니다. 요번 달 지나면 이제 한 해도 가고 새해 2018년을 맞이하는데, 세법은요 매년 세법이 개정돼요. 그렇다면 2010년 얘기는 까마득한 얘기인데, 그 옛날에 개정되기 전의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간략하게 보고 갑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여러분이 한 번 정도 경험하셨겠지만,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 취득세를 냅니다. 이때 취득세는 1000분의 22%로 되어 있었죠. 전부 다 취득세는 단일 세율로 되어 있었어요, 이때는.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해서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하는 행위가 있겠죠.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해 놓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그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없죠. 그래서 국가가 인정하는 공적 장부인 등기부상에 기재를 해서 공시해야만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을 과거에 취득해 놓고 재산권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할 때 부과되던 게 등록세였어요. 이때는 오히려 등록세가 아주 세율이 복잡했었죠.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도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데, 매매로 취득했느냐, 상속을 받았느냐, 증여를 받았느냐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세율이 다 틀렸었어요. 그래서 매매로 취득하면 2%였었고, 만약에 증여로 취득하면 1.5, 상속받으면 0.8, 그죠?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의 경우는
이렇게 0.8 이와 같은 세율이 있었는데 쭉 있었죠. 그럼 요거를 과거에는 부동산 취득하고 취득세는 납부했는데 등기를 안 했다면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았었다. 아니 옛날에 부동산을 취득해 놓고 왜 등기를 안 했을까요? 즉 대표적인 게 상속받은 거예요.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권의 이중매매 등이 위험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를 간혹 늦게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지금도 10년 전, 20년 전에 임야나 농지를 여러분이 상속을 받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지금 상속 등기 안 하고 있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그것은 등기 안 해도 되죠. 다만 그 부동산을 여러분이 지금 타인에게 부한다면, 매매를 한다면 자기 앞으로 부하고 등기를 하고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취득세는 냈지만 가산세 물으니까 등기를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세 수입이 그만큼 적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세법을 편제를 2000몇 년 11년 1월 1일부터 개정을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따로따로 부과하던 것을 지금은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할 때까지 합쳐서 뭐만 내라, 취득세 내라, 이렇게 개편이 됐죠. 그렇다면 등록세가 없어졌느냐? 실질적인 세목은 없어졌지만 이거를 합쳐서 지금은 취득세 세율로 되어 있다. 두 개 합치니까 4%짜리도 있고 3.5%짜리도 있을 것이고 2.8 또는 2.3 이런 식으로 과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해서 지금은 취득세로 부과한다. 결론은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금은 등기를 하든 안 하든 취득세 내라, 합쳐서 내라, 이 얘기죠. 이렇게 해서 취득세는 종전에 부과됐던 거를 통합해서 등록세랑 합쳐서 취득세가 됐다. 그래서 개요 한번 보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취득세란 부동산 등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종전의 취득세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공부해 등기 등록할 때 과세가 되던 종전의 등록세를 취득세와 통합을 해서 2011년서부터 지금은 취득세로 부과하게 된다. 요거 역사를 봤고요. 이번에는 취득세 성격 그랬죠. 자, 여기 보실래요? 취득세 성격은 취득세는 거기 나와 있듯이, 성격에 나와 있듯이 취득세란 건 도대체 뭐냐? 취득한 물건이에요.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이죠.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취득한 자한테 부과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특징이 나옵니다. 성격이. 취득세는 취득한 그랬죠. 요 취득한 행위가 있어야만이 과세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를 뭐라고도 하느냐? 행위세 또는 거래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거래세, 유통세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한 행위가 있을 때 과세를 하는데, 이때 취득한 행위가 불법이냐 합법하냐 정당하냐 여부는 따지지 않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했다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내라, 이게 취득세예요. 그러면 취득세는요, 취득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건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금은 사람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부과하는 인세가 있고,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가 있죠. 그 중에 우리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물세다. 물세. 물건에 대해서 부과한다. 취득한 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취득한 물건이 뭐냐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물건 중심으로 부과를 하고, 또 하나 여기
물건에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그랬어요. 이 얘기는 강원도에 있는 물건을 취득했으면 강원도 도지사가, 서울특별시 부동산 취득했으면 특별시장이, 인천광역시 부동산 취득했으면 인천광역시장이 내라고 하죠. 그래서 취득한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인데 그 중에서도 시장, 군수, 구청장인 기초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과세권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한 도지사가 과세권자다. 그래서 지방세 중에 도세 이렇게 됩니다. 취득세의 성격은 취득한 물건 중심이죠. 그래서 취득한 행위가 있을 때 어떤 물건을 취득했느냐, 누가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과세권자는 그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실래요? 예를 들어서 한강이 있고 한강 상류에 저기 경기도 상류 있고 그 다음에 서울 특별시 이렇게 한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강 위에 여기 저 경기도 한강 주변에 수상 건물 음식점, 예를 들어 뭐 매운탕 같은 거 막 팔고 이런 음식점, 백숙 같은 거 파는 이런 음식점 수상 건물이 있는데 이걸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걸 취득해 놓고요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다가 한 달 정도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영업이 잘 안 돼. 그래서 이 수상 건물을 끌고 옵니다. 어디로? 서울특별시 여의도 선착장 앞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왔어요. 끌고 왔죠. 자, 그리고 나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면 이 취득세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즉 누가 과세권자로 되어 있느냐, 경기도 도지사가 세금을 내라고 할 거냐, 아니면 서울 특별시장이 세금을 내라고 할 거냐. 자,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그랬어요. 그럼 어디입니까? 경기도. 여기 있던 걸 취득해서 이렇게 옮겨왔기 때문에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그랬으니까 경기도 도지사가 과세권자고 납세 의무자는 취득세를 내면 알아서 어디로 간다? 취득할 때 당시 있었던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경기도로 귀속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의 소재지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중에 도세다. 그리고 성격, 그래서 1번 그 얘기죠.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취득한 자한테 부과하는 지방세 중에 보다 도세. 여기서 지방세 중에 도세 요거 밑줄 쳐놓고요. 다음 2번 취득세는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 단계마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래세 또는 재산권이 이전되는 과정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유통세라고도 하고 취득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부과한다. 그래서 행위세, 그리고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다. 요렇게 기억을 하시고 저 뒤에 가서 5번에 보시면 5번에 취득세 요거 기억해야 돼요. 취득세는 공무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 자 밑줄 칩니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 얘기는 공무상 하면 공적장부, 등기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하고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내용하고 같아야 정상인데 서로 다를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등기 권리증에 임야로 등재가 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자가 개간을 해서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던 그런 농지를 여러분이 매매로 보였어요? 취득했어요? 매매로 취득했다. 가정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취득할 때 자
취득할 때는 반드시 뭐 농사 짓고 있으니까 농지인 줄 알고 취득했는데 취득하고 나서 보니까 등기 권리증에는 뭘로 돼 있어요? 임야로 돼 있고 여기는 지금 실제로는 농지. 임야 취득했을 때와 농지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결론은 달라요. 농사 짓는 농지는 세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등기부상에는 임야로 되어 있어도 취득할 때 당시 현황이 농지라면 농지로 보고 취득세를 과세를 하게 된다. 그래서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요거 기억을 하시고 이제 취득세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72조. 자, 여러분 제가 이 조세 총론에서 설명을 드릴 때 세법은 공부하는 순서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조세 총론에서 뭐가 있었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국민한테 세금을 걷어갈 때는 조세권이 남발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세법이 있어요. 그 법에는 4가지 요건을 기재해 놓고 그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법에 따라 세금 내라고 하고 법에 따라 징수 걷어갈 수 있다.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과세 요건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세 요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법률에 규정해 놓은 기본적인 요건, 충족해야 될 이 과세 요건을 전부 다 보였을 때 충족했을 때만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세금을 내라고 한다. 그러면 과세 요건이 뭐냐?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것이냐? 무엇에 대해서 지금 오늘 공부할 게 취득세예요. 그럼 취득했을 때 내는 게 취득세인데 지방세법에는 물건 중에서도 어떤 물건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고 할 거냐? 그것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과세 대상, 과세 대상 또는 과세 물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먼저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래서 지방세법에 취득세는 누구누구가 내라. 근데 이때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세법에 따라 세금 내야 될 사람을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행위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다르죠. 그래서 매매로 취득했느냐, 상속이냐, 증여냐 또는 원시 취득이냐 이런 행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납세 의무자를 두 번째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자, 우리 부동산세법은 대원칙이 부동산세법은 부동산에 관련돼서 세금 계산할 때는 가격이 두 개요. 기본이 당사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격, 주고받은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 가격 가지고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어떤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을 계산하려면 세법의 세율 몇 %로 할 거냐. 똑같은 부동산을 취득했어도 취득한 원인 행위에 따라서 세율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과세 요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취득세에서는 과세 요건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취득세에서는 참고로 언제 취득을 했느냐 이걸 공부합니다. 취득세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을 해서 60일 이내 신고를 하고 얼마 주고 취득했다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신고된 내용으로 뭐까지 하라? 스스로 납부까지 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공부할 거겠지만 그러면 언제부터 날짜 계산을 할 거냐. 그 시작되는 시점을 우리는 취득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취득 시기. 이것은 취득세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취득 시기. 사고 팔 때 취득세하고 물론
뒤에 가서 끝에 양도소득세에서도 관련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순서대로 첫 번째 취득세 과세 대상. 취득세 과세 대상은 어떤 거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72쪽 나왔죠. 지방세법에 열거하고 있는 과세 대상은 이러이러한 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 이렇게 물건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과세 대상 또는 과세 물건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는 과세 객체 이렇게도 얘기하죠. 예, 그러면 이때 과세 대상 물건은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 지방세법에 부동산 하면 둘로 나눈다. 하나는 토지가 있고 또 하나는 건축물 이렇게 두 가지죠. 토지와 건축물. 그래서 먼저 토지. 여러분 설명드리고 읽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줄치고 자, 여러분 토지는 뭐냐? 우리나라에 있는 땅은 어디에 이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법률, 즉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 법률에 땅의 이름을 28가지로 열거를 해놨습니다. 이런 토지를 취득하면 뭐 내라? 취득세 내라. 또 이런 토지가 앞으로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토지가 새로 생겼으면 28가지 그 이름 정해놓은 걸로 장부에 기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토지 보면 토지란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여기서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줄치고 이것이 28가지 지목으로 되어 있는 밑에 보충학습 나와 있죠. 그 28가지 지목이죠. 전답 과서부터 28번째 잡종지까지 이와 같은 토지와 또 하나 위로 가서 또 하나 두 번째 줄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이 얘기는 공적 장부에 28가지로 열거되어 있는 그런 지목의 이름으로 기재가 된 토지와 아직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여기에 기재를 하지 아니했어도 사실상 조성된 토지를 취득했다면 그건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개념만 보셨고 우리가 이해할 건 토지는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는 자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했을 때 뭐한다?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토지에 대해서 28가지 지목을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다음 두 번째는 건축물이죠. 그래서 건축물은 거기 보시면 건축물이란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자, 첫 번째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줄에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가 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 접안시설 이와 같은 각종 시설물이 있죠. 이건 토지 등에 설치가 되는 토지 밑에든 위에든 간에 설치가 되는 각종 시설물이 있으면 이 시설물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밑에 보시면 1번 동그라미 1번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하면 건축법 2조 1항 제2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기둥,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거기에 딸려 있는 각종 시설물 여기 보실래요? 이 얘기죠. 자,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이렇게 토지상에 토지 위에 설치된 정착된 공작물 하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로서 지붕하고 기둥 또는 지붕하고 벽.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지붕이 공중부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정착이 되려면 붙어 있으려면
기둥으로 받쳐야 되거나 아니면 벽으로 받쳐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실 때 일반적으로 뭘 얘기한다? 건물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건축물에는 건물이 있다. 그럼 건물은 어디까지냐? 지붕하고 기둥 또는 지붕하고 뭐요? 벽. 거기에 딸려있는 각종 시설물이 붙어 있으면 그런 것까지를 우리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즉 건물로 보는 거죠.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자 72페이지 밑에 2번 토지 또는 지하 다른 구조물에 설치가 되는 시설물 하면 개념이 이거죠. 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붕이 없습니다. 지붕이 없기 때문에 건물로 볼 수 없는 각종 뭐예요? 시설물이 토지 위에 설치되거나 또는 토지 지하에 묻혀서 설치된 것이 있으면 그것도 넓은 의미의 보다 건축물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레저 시설 그래서 위락 시설물이죠. 그래서 건물 밖에 수영장이나 스케이트장이나 전망대 시설물이나 25 이상의 골프 연습장 시설물. 자, 여러분 수영장 같은 경우도 지붕이 없고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도 어때요? 예, 이렇게 자 토지 위에 골프 연습장은 어떻게 기둥 세워놓고 여기에 뭡니까? 그물망 쳐져 있죠. 지붕이 없잖아요. 이런 건 건물로 볼 수 없다. 레저 시설 또는 5개 스탠드 하면 야구장 축구장에 가면 관람시설이 있죠. 이런 것들이에요. 결론은 공통점이 보여 지붕이 없기 때문에 건물로 볼 수 없는 각종 시설물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저장시설물 하면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저장시설물에 물을 저장하면 수주고 기름을 저장하는 저유조 이와 같은 거 그리고 도크 접안시설 그래서 그 밑에 장교 시설물까지 이런 시설물은 토지 등에 설치가 되는 각종보다 시설물. 그런데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73조. 자, 여기 이렇게 건물에 여기에 붙어서 부착이 돼서 설치되는 시설물이나 이런 건물에 부수적으로 붙어서 부착이 돼서 설치되는 시설물이 있으면 그것까지 우리는 넓은 의미로 보다 건축물로 본다. 73쪽 동그라미 3번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엘리베이터와 같은 승강기 등이 이런 시설물에 부착이 되어 있으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그럼 이 부착된 즉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등이 별도로 단독으로 설치가 됐다면 그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죠. 반드시 이와 같은 건축물에 부착이 돼서 설치됐을 때만 넓은 의미의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동산 하면 토지, 그 다음에 뭐 건축물, 건물이 아니라 건축물. 시험에서는요 여기까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뭐고 토지 등에 설치되는 시설물이 뭐냐 이런 것은 물어보지 않죠. 다만 우리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토지하고 건축물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부동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부동산에서 토지 건축물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은요. 모든 부동산은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죠. 그러나 주택은 안 그래요. 주택은 건물하고 딸려있는 무엇까지 토지를 합쳐서 통합해서 주택으로 본다. 다시 한번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상가 부동산이 있는데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있다. 그럼 이런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취득세 내고 보유 과정에는 뭐 재산세 내야 되고 그리고 팔았으면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양도소득세 물론 다른 세금도 있지만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고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도 내고 팔았으면 양도소득세 부과를 하는데 이때 우리 부동산은 상가 부동산은요 건축물 따로 취득세 그 다음에 뭐 토지 따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 따로
재산세를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고 토지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서를 발부하지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건축물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느냐 건물 요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토지를 얼마에 취득해서 얼마에 팔았느냐 요거 가지고 양도소득세 계산합니다. 즉 상가뿐만이 아니라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은 건축물 따로 그리고 토지 따로 부과를 한다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부동산 중에서 주택은 안 그래요.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딸려있는 토지를 합쳐서 우리는 주택이라고 하죠. 합쳐서 취득세 계산하고 합쳐서 재산세 합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통합해서. 그래서 부동산 중에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구분하는데 특별히 부동산 중에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과세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도 당연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이 있고 두 번째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73쪽 차량 있죠? 차량. 이런 것은요. 차량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으니까 제목 정도만 보시고 눈으로만 보죠.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차량과 즉 엔진, 동력으로 가는 모든 자동차를 얘기합니다. 차량과 그리고 피견인차 그러면 엔진은 설치되지 않았지만 화물 같은 거 싣고 자동차에 연결해서 끌려가는 거 피견인차 또는 궤도죠. 궤도는 철길에 따라 승객이나 화물을 반송하는 그런 기구까지를 우리는 차량이라고 해서 요거 취득하면 보내라 취득세 내라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세 번째로 다음에 넘어갑니다. 기계 장비. 이와 같은 부동산이 아닌 것은 제목만 보시면 되는 거지 줄을 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 장비도 기계 장비라고 하는 것은 건설 공사하는 데 이용하거나 또는 화물 하역하는 데 이용하거나 선적하는 데 이용하거나 또는 광업용 하면 광산에서 광물질을 캐내는 데 사용하는 기계 장비로서 특별히 건설기계관리법의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장비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중장비 얘기하는 거예요. 포크레인,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이와 같은 것은 자동차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로 건설 장비 즉 기계 장비라고 한다. 그죠? 다음 네 번째로 가서 항공기 봅니다. 항공기. 지방세법의 항공기는요.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공중에서 조종할 수 있는 기구예요. 그래서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하면 일반 동력으로 가는 여객기, 비행선 하면 열기구, 동력은 없지만 열로 이동하는 열기구도 있겠죠. 또 레포츠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활공기 즉 행글라이더 종류 또는 해저닉 항공기 하면 명칭이 헬리콥터 비행기를 그렇게 부르죠. 이렇게 동력이든 열이든 바람 등을 이용해서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공중에서 조종할 수 있는 것이 항공기구나. 이런 거 취득하면 취득세 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선박 있죠. 선박.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수상에서 이동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기선, 기계로 가는 동력으로 가는 선박 기선이든 범선, 바람 등을 이용해서 가는 무동력 선박이든 큰 배의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부선, 명칭에 관계없죠. 한강 주변에 건축자재를 싣고 다른 선박에 끌려서 가는 바지선 이런 것도 전부 선박이고 석유탐사, 시추선, 관광용으로 사용하는 잠수 캡슐 이런 것도 수상해서 이동하는 건 전부 다 선박으로 보고 그런 거 취득하면 보내라 취득세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목이 있죠. 임목. 이것은 자연적으로 생립 살아있는 상태의 나무로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토지와 분리를 해서
등기가 된 거죠. 그래서 한 그루의 나무를 취득해도 임목에 따라 등기된 건 임목으로서 취득세를 과세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충청북도 속리산 주변에 보면 정일품, 정이품, 오래된 소나무 같은 것 사진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소나무 같은 건 한 그루만 사도 취득세 내야 된다. 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 가치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세 번째 줄 중간에 이것은 살아있는 상태의 나무를 취득하기 때문에 잘라진, 즉 벌채 상태로 취득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죠. 또 살아있어도 인위적으로 가서 옮겨놓은 거 이식, 또는 임시로 심어놓은 거 가식, 이런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목 보셨고, 이번에는 권리가 있죠. 권리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광업법 규정에 의한 광업권, 그래서 조광권은 광업권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광권은요, 타인이 광업권이 설정된 남의 광산에 들어가서 광 대신 캐낼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을 때 조광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조광권은 아니고 광업권만. 그리고 어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권은요, 어권은 수산어법 또는 대수면어법에 의한 어권하면 연안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 즉 김양식장이나 또는 전복 양식장, 이와 같은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어권이죠. 이런 걸 취득했을 때 과세를 합니다. 물론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광어권이나 어권을 승계, 타인으로부터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최초로 출원에 의해서 인허가 받아서 인가허가 서류 제출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것, 즉 출원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은 농어민 지원 정책에 따라서 취득세가 면제 대상이고, 면제 대상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음, 이제 권리가 있어요. 회원권이 있죠.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원권. 그래서 회원권 하면 체육시설에 관련된 회원권이 있죠. 그래서 법률이 똑같아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첫 번째 골프,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이죠. 골프 회원권. 그리고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승마장 회원권, 승마장 회원권. 그리고 순서를 좀 바꿔서 다음 장에 보시면 한 장소에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회원들한테만 발행해서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이에요. 회원권. 그리고 요트장 회원권이 있죠. 요트장 회원권. 이런 회원권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 이건 체육시설이죠. 다시 되돌아가서 75페이지에 보시면 11번 있죠. 맨 밑에 관광진흥법 등에 의해서 발행하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일명 콘도회원권,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은 부동산, 토지하고 건축물, 그리고 부동산은 아니지만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그리고 임목, 광어권, 어권, 그리고 체육시설에 관련된 회원권 있죠. 그리고 콘도 회원권, 요거 취득했을 때 뭐 내라? 취득세를 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와 같은 물건을 보였을 때,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 이렇게 물건을 과세 대상을 공부했어요. 그럼 왜 이런 걸 공부해야 되나? 여러분, 아파트 분양권 같은 건 전매로 취득했어도 취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그죠? 예. 왜?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니까. 취득세, 즉 주식을 취득하든가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전세권, 임차권, 특허권 이런 거 취득해도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중요하죠. 뜻이 시험에서는 차량이 뭐냐, 기계 장비가 뭐냐, 이것은 1회서부터 28회까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뭐냐? 제목 정도. 그것도 주로 부동산 중심이죠.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이런 물건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내는데 두 번째 공부할 게 있잖아요. 여기 누가 취득세를 내야 되느냐 이건데, 요 납세 의무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취득이라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취득이 뭔지 요 뜻을 한번 알아보고 가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76쪽에 보시면 취득의 정의 그랬죠. 예, 그리고 취득의 구분. 그래서 오른쪽 77페이지에 보면 박스 있어요. 그림 있죠? 예, 도표. 그것을 제가 설명드릴 거고, 그것을 그 밑에 77쪽에 취득의 범위, 양가로 1번에 승계취득이 뭔지 이론으로 쭉 열거돼놨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해만 하시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용어를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보죠. 여러분,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됐다. 이게 취득이에요. 내 것이 됐으니까 취득이다. 남의 건데 내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닌데 처음부터 만들어서 내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내 것이 됐다. 이게 취득이다. 그런데 이렇게 내 것이 되는 취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사실상 취득이 있어요. 사실상 취득. 여러분, 사실상 취득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아, 요거는 뭐다?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상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 사실상 소유자 그러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 이 뜻이죠. 사실상 취득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소유권이 뭡니까? 소유권은요,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6글자로 표현하면 법률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사용, 수익, 처분,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6글자로 압축을 하면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뭐 수익하고,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법률 용어 3글자로 줄이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소유권이라고 한다. 소유권. 그럼 이 소유권을 우리 순수하게 이해하신다면 소유권은 2글자로 표현할 때 뭘 얘기하느냐? 내 거. 내 거를 얘기하는 거야. 내 것을 3글자로 소유권. 소유권을 풀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그 권리가 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이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사용, 수익, 처분, 그걸 3글자로 줄이면 소유권, 2글자로 표현하면 내 거,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 거라고 취득을 할 때는, 내 거라고 취득할 때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승계 취득. 이 얘기는 뭐예요? 타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내가 넘겨받는 거. 그래서 전 소유자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취득했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내가 넘겨받았다. 승계 취득이고, 또 하나는 최초로 취득하는 거, 원시 취득, 최초로 취득하는 거. 이것은 전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창조해서 최초로 소유권을 만들어서 취득하는 걸 원시 취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승계 취득에도요, 자, 타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대가를 주고 취득했으면 유상 승계 취득,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짜로 받았으면 무상 승계 취득,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유상은 금전으로 주던, 즉 돈으로 주던, 물건으로 주고받던, 또는 채권 채무 대신에 물건으로 주고받던 대가성이 오가면서 이전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유상 승계 취득.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 또는 뭐요? 교환, 이런 것이 대가성이 오가고 취득한 거다. 또 무상 승계 취득하면 대표적인 게 뭐요? 대가 없이 받는 거.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을 때 상속을 받거나 또는 뭐예요? 증여를 받아서 또는 개인과 개인은 증여지만 개인과 단체 간에는 기부, 이렇게 해서 취득하는 건 전부 다 타인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그래서 무슨 취득? 승계 취득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을요 타인으로부터 이렇게 승계 취득했다면 부동산 누구 거다? 내 거라고 등기를 하는데 부동산 내 거를 세 글자로 소유권, 그죠? 부동산 내 거다 세 글자로 소유권. 예, 소유권에 대해서 등기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대상이다.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 매매든 상속이든 증여든 기부든 소유권 넘겨받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 이 얘기고요. 또 하나 여러분 원시 취득은요 없었던 물건을 최초로 소유권을 만들어서 취득하는 것이 있다. 그럼 뭐냐? 예를 들어서 부동산 토지 같은 경우는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매립 또는 간척을 해서 없었던 토지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공유, 수면, 매립이죠. 매립 또는 간척을 했다. 이렇게 해서 취득했어요. 이것이 원시 취득이죠. 이때 하나 참고할 건 공유수면 매립법에 허가받고 매립했느냐 불법으로 매립했느냐 합법 불법 여부는 따지지 않죠. 그래서 없었던 토지가 새로 생겼으면 원시 취득이니까 뭐 내라? 취득세 내라 이 얘기고요. 다음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하는 행위죠. 이 건축에는 내포 다 돼 있어요. 건축은 건물을 새로 지었다 신축,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늘리는 거 증축이죠. 또는 뭡니까? 재축, 다시 지었다 또는 이전, 옮겼다 이전, 이런 것 등이 전부 원시 취득의 범위에 들어가죠. 이때도 건축법에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었느냐 불법으로 건축을 했느냐 합법 불법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도 취득세 부과하고 무허가 건축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부과하고 무허가 건축물 가지고 있다 처분해서 발생한 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야? 나는 무허가 건물 가지고 있는데 뭐 매년 재산세 안 나오던데 이런 분도 계세요. 실제로 무허가 건물 가지고 있는데 토지분만 나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은요. 시청, 구청에 가서 얘기를 하면 바로 부과됩니다. 왜? 과세 대상에 들어가 있지만 그것이 누락이 돼서 부과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과세 대상에는 허가 여부, 등기 여부를 묻지 않고 실질과세, 실질적으로 있으면 취득했으면 부과를 하는 게 취득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행위 또는 부동산에 관련해서 점유, 시효 취득이 있죠. 점유, 시효 취득. 그래서 점유, 시효 취득은 처음부터 나는 내 부동산인 줄 알고 점유 의사를 표시를 했고 그리고 나서 평온하게 부동산을 몇 년이에요? 20년이죠. 20년, 동산의 경우는 몇 년? 10년 이상 이렇게 점유를 해서 합법적으로 등기를 해서 얻어지는 취득을 점유시효 취득이라고 하는데 이 점유시효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데도 민법에서는 원시취득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점유시효 취득은 기존에 있었던 부동산 토지 등을 점유한 거니까 그죠? 그런데 민법에서 원시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세법도 원시취득으로 구분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점유시효 취득을 했을지라도 이것은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시라는 것은 공적 장부에 기재 등을 해서 알리는 게 공시죠. 그래서 공시 방법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공시하는 건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고 동산은 점유를 해야 돼.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반드시 자기 앞으로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만이 시효 취득이 인정이 되는 거죠. 물론 동산은 점유예요. 점유. 그래서 여러분 신만이가 산에 가서 산삼을 발견했어요. 그럼 이거 동산인데 캐내면 그럼 이거
산삼은 자기가 점유를 해야만이 자기 거니까 그래서 점유하는 공시 방법이 심받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심받다 하는 순간 걔 거야. 그죠? 예. 이 심받다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면은요, 온 산에 메아리가 묻혀갖고 메아리로 울려갖고 외친 사람이 심받다를 외친 건 김씨가 외쳤는데 저녁 어둑어둑할 때 산삼을 가지고 내려오는 건 박씨가 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너무 크게 외치면 묻혔다는 얘기지. 그죠? 산삼 캐내고 거기에 김씨가 묻혔어. 그러니까 적당하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시 방법은 부동산은 등기고 동사는 점유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 등이 우리는 뭐 최초로 만들어서 취득하는 거 원시취득이라고 한다.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선박회사에서 선박을 건조하거나 항공기 부품을 조립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원시취득으로 구분하죠.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원시취득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누구 거다? 내 거라고 등기할 때 부동산 내 거를 세 글자로 소유권이라고 하고 최초로 기재하는 것을 우리는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 점유 시효 취득에 대해서는 보전 등기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전 등기로 갈 수도 있다. 20년 이상 점유를 해서 등기할 때 전 소유자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것이고 전 소유자 앞으로 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을 점유해서 취득했다면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실상의 취득, 소유권 취득이 있고 또 하나는 간주 취득이 있어요. 간주 취득. 이것은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얘기는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간주 취득을 의제 취득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요번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취득을 하여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 중에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행위 등으로 인해서 그 자산의 자산 가치가 종전보다 뭐했다면 증가가 됐다면 뭐한 부분 증가된 부분도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것을 우리는 간주취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미 취득해서 오래전에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뭐했다면 증가가 됐다면 그건 뭐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어떤 행위냐? 토지 같은 경우는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목을 보였다. 변경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에 대해서 형질 변경, 실제로 토지의 지목이 바뀌어야 돼요. 형질 변경으로 해서 토지 가액이 종전보다 뭐했습니까? 증가가 됐다면 증가된 부분 취득으로 보는데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실래요? 이와 같은 임야를 가지고 있어요. 임야. 그런데 이 임야의 뭐가 개별 공시지가 국가가 정해놓은 공시가격이죠.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1억짜리 하는 이런 임야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이것을 불법이든 합법이든 간에 개간을 해서 농사 짓고 있는 전이나 또는 뭘로 답으로 바꿔놨어요. 공사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임야였던 것이 전답으로 지목이 바뀌었다. 지목이 변경된 후에 전답은 임야보다는 토지 가치가 증가되죠. 왜? 임야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지만 우리 전답은 소득이 발생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등이 만약에 1억 3천만 원짜리가 됐다면 지목을 변경하기 전에 토지 가격이 1억인데 지목을 변경하고 났더니 1억 3천만 원. 그래서 증가된 거 3천만 원은 요번에 뭐한 걸로 보겠다.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3천만 원에 대해서 보내라. 취득세 내라. 이게 간주 취득이에요. 지목 변경을 해서 가격이 보였다. 증가. 지목을 변경해도 토지 가격 증가가 없다면 그건 과세되지 않겠죠. 또 부동산에 대해서 건축물 같은 경우도요. 개수가 있어요. 개수. 건축법 용어인데 이거는 부대 설비,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등이 없었던 건물에
비용을 들여서 엘리베이터 등을 포함하면 설치하게 되면 자산 가치가 그만큼 증가가 되죠. 그래서 가액이 증가됐다. 간주 취득은 자산 가치니까 가액이 증가돼요. 그럼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럼 이거 말고도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을 해서 50%를 초과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도 비록 주식을 취득했지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간주 취득으로서 과점주주도 과세를 하고, 또 간주 취득하면 그 외에 차량이나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등을 가지고 있다가 구조 등을 뜯어 고쳤어요. 그걸 종류 변경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해서 자동차 적재량을 늘려서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불법이든 합법이든 늘렸다. 자산가치 증가된 걸로 보고 들어간 비용만큼은 취득세 내라. 또 돛담배 선박을 가지고 있다가 동력으로 교체를 했다. 그래서 자산가치가 증가됐다. 이런 것도 간주취득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취득, 이런 과세 대상 물건을요, 이렇게 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했을 때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그런데 참고로 여기 이와 같은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이 있어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이것은 무슨 취득했을 때 원시 취득의 경우는 특별히 취득세 과세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냐? 자동차 같은 것은요,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기 때문에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판매를 목적으로 원시 취득하는 자동차 등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 가격이 제조 원가로 들어가서 소비자 가격 물가 상승의 원인을 주기 때문에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취득세 과세하지 않아요. 즉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만들었어도 취득세 안 냅니다. 그건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승계 취득한 실수요자들이 취득세를 내는 거지 원시 취득한 회사 등은 취득세 납세의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취득의 구분까지 봤어요. 과세 대상 물건, 그리고 뭐예요? 취득, 승계 취득, 원시 취득, 간주 취득, 이런 행위가 있을 때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자, 이번 시간에 취득세 개념, 과세 대상, 취득의 구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프린트 보충 자료 보시면 오늘 수업 끝나고 났으면 요거에 대한 내용을 연필로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생각이 안 나면 다시 한번 교재를 기본서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빈칸을 채우고 나중에 연필로 해서 나중에 모아뒀다가 또 다시 반복해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워서 한번 점검을 하고, 이게 최고의 복습 방법이에요. 그럼 먼저 자, 지금까지 한 시간 한번 볼까요? 1번 취득세 개념 빈칸 채우기.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 중심이기 때문에 물건, 취득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물건이죠. 물건의 소재지 관할 누가? 특별시장,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중에 도세다. 다음 두 번째, 취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 하면 첫 번째 토지, 지적공부 등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실상의 토지 취득하면 과세를 합니다. 다음 건축물은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 또는 지하죠. 지하,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는 시설물, 이거. 다음 눈으로 보시면 돼요. 3번 부동산은 아니지만 취득세 과세 대상은 차량. 두 번째 가로는 차량, 기계장비죠. 기계장비. 그리고 항공기, 그리고 선박, 그리고 임목입니다. 그럼 권리 등이 있죠. 첫 번째 가로 안에 들어갈 건 광어권, 그리고 어권, 그리고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장 회원권, 요트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 이용권, 그리고 콘도미니엄 회원권 이런 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 그럼 3번, 이런 물건을 취득할 때는 사실상 취득과 간주 취득으로 구분하는데, 사실상 취득은 소유권 취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은 두 가지. 첫 번째 위에 가로는 승계 취득이 있고 밑에는 원시 취득, 두 가지죠. 사실상 취득은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 승계 취득에는 유상, 무상으로 구분하고 가로 안에 매매, 교환, 현물 출자. 그죠? 무상은 대가 없이 취득한 거, 상속, 증여, 기부. 두 번째, 원시 취득,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는 공유수면 매립간적은 토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건축물을 원시 취득했다면 신축, 새로 지은 거, 면적 늘린 거, 증축,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 재축, 이전, 이때 건축법 허가 여부 불문한다. 허가를 받고 건축을 했던, 불법으로 건축을 했던 취득세는 과세. 다음,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 자동차 같은 걸 제조하거나 선박회사가 건조하거나 조립 이런 것도 원시 취득 행위에 들어간다. 다음, 부동산을 20년 점유, 동산은 10년 점유해서 얻어지는 점유 시효 취득이죠. 점유 시효 취득. 그리고 마지막 칸에 간주 취득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에 자산 가치가 부한 거, 증가된 것도 취득한 걸로 보는데, 그 첫 번째가 지목의 변경이죠. 지목 변경 또는 건축물의 개수. 개수는 기존 건축물에 없었던 부대 설비, 부수되는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걸 개수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차량, 기계, 장비, 선박 등에 대해서 구조 등을 변형시키는 거, 이걸 우리는 종류 변경. 이렇게 해서 간주 취득은 이런 행위로 인해서 가액이 부했을 때, 증가됐을 때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시고 이것을 연필로 반복해서 점검하시면 완벽하게 복습한 거다. 그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